정호김 전 의원 연결돼 있는데요. 정호김 의원은 재선하셨나요? 초선하셨나요? 전 초선입니다. 한 번 하셨죠? 네, 한 번 하셨죠? 정치에 손을 뗀 지 오래됐어요. 오래됐죠. 그래도 이제 정호김 의원 같은 이렇게 실력자가 특히 국제 정치의 전문가가 국회에 들어가셔야 되는데 지금의 전문가가 국회에 잘 안 보여요. 그래서 좀 답답한데 이준석이 탄원서가 노출이 됐다고 그랬나 공개가 됐다고 그러나 일파만파인데 그거 어떻게 보셨어요? 윤석열 대통령을 절대자다 신군부다 이러면서 막 비판했던데 탄원서에서조차. 저도 물론 이제 정치를 한 지 오래됐고 네. 또 저는 어쨌든 제 소신껏 얘기해요. 그걸 듣는 사람이 뭐 좋아하든 싫어하든 간에 사람이 그게 고등교육 받은 사람의 기본 도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런 경우는 제가 본 적이 없어가지고요. 저도 처음입니다. 이게 진짜. 지금 무슨 문제가 있냐면은 현실적으로 지금 아까 우리가 외교안보 얘기를 했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비정상적인 거를 정상적인 것으로 이렇게 돌려놓는 와중에 지금 여당 내에 이거를 뭐 권력 투쟁이라고 해야 될지 아니면은 일탈이라고 해야 될지 엄청난 지금 사건이 벌어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 자체가 화해가 안 되는 상황까지 치달았어요. 지금 그 탄원서의 내용을 보면은 이제 도저히 이제 뭐 더 이상 뭐 같이 못해요 이건 이제 서로 간에 양자 간에 뭐 윤핵관이 됐든 이준석이 됐든 그래서 이게 어떤 상황으로 치달을지에 대해서 예측하기가 힘든데다가 이게 지금 둘 간의 관계 그리고 지금 이준석의 지금 상황 그리고 애초에 단초는 그거였잖아요. 성상납 뭐 해가지고선 시작된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어떤 식으로 치달을 것이냐를 예단하자면은 아마 여러 가지 변수가 작동을 할 거예요. 상황 변수. 그러니까 조금 전에 북한을 얘기했지만은 외생 변수도 있을 것이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또 야당이 존재하잖아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은 우리 같이 나라를 걱정하는 사람은 어찌됐든 간에 그 정상적인 방향으로 여당이 안정적으로 국정 운영을 하기를 바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지금 잘잘못을 논하는 것 자체가 너무 조심스럽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리고 저는 어느 한쪽이 100% 잘못하고 어느 한쪽이 100% 잘했다라고 솔직히 보지 않아요. 이런 일은. 이 뭐 7대3이 됐든 6대4가 됐든 뭐 그럼 이준석이가 더 잘못한 건 맞는 거 아닙니까? 아무튼 간에 그거는 이제 각자의 판단에 따르는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 그럼 이 난국을 해치기 위해서는 대통령이 안정적으로 국정 운영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대통령이 안정적으로 국정 운영을 하려면 대통령의 지지도가 회복돼야 돼요. 그렇죠. 회복될 뿐만 아니라 이 뉴스와 그다음에 헤드라인에 이준석이 자꾸 이렇게 비출수록 이 문제는 일파만파가 된다는 거예요. 그걸 노리고 자꾸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준석이. 헤드라인을 장악할 수 있는 그런 반전을 오히려 지금 대통령이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국정 운영을 통해서 지지도를 회복해야 되잖아요. 근데 국정 운영이라는 게 경제도 그렇고 안보도 그렇고 일조일석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다 보면은 뭘 해야 되느냐? 혁신,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대통령실도 그렇고 뭔가 대통령이 이제는 완전히 달라져가지고 이제 정상 궤도를 가고 있구나. 이제 신명나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볼 수가 있겠구나. 이런 기대감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대책이 굉장히 필요해요. 그러니까 인사 문제도 그렇고요. 그거 외에는 제가 해줄 수 있는 말이 없어요. 그리고 지금 이준석 대표가 물론 탄원서라고는 하지만 정말 어떻게 그런 대표였잖아요. 당의 대표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저런 차원의 그런 내용으로 탄원서를 제출할 수 있는지 정말 당혹스럽죠. 당혹해하는 사람이 많을 겁니다. 난 이런 정치인은 지금 우리 건국 이래 이런 정치인은 처음인 것 같아요. 아주 뭐라 그럴까 희한한 류의 정치인이 나타나가지고 36살짜리 젊은 정치인이 온 나라를 지 맘대로 자기가 뭐 우주가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는 양 휘젓고 이제 아주 드디어는
윤 대통령을 3달밖에 안 된 대통령을 절대자로 하고 신군부에 비유하고 무슨 갖은 음해 모략 중상 지가 지금 성상납 받은 그 처지에 이런 정치는 전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역사 이래로. 뭐 그런데 이제 이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그 여론의 추이를 네. 잘 보는 것도 중요해요. 물론 그 우파 지지자들을 중심으로 한 네. 당심도 중요하지만 네. 결국 대통령이 국정 운영을 잘하려면은 그 우파도 아주 그 충성심이 강한 우파가 있고 네. 이런 문제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가지는 우파가 있어요. 예, 그렇겠죠. 이준석의 성상납이라든지 증거인멸 교사는 정말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하는 상황이잖아요. 예. 그런데 이제 이것이 징계로 가고 그다음에 비대위가 만들어지는 상황에 대해서 예. 그거에 대해서 그 정당성과 절차를 모든 사람들이 받아들일 만큼 그렇게 설득력이 있었느냐에 대한 성찰은 필요하다는 거죠. 네. 왜냐하면 여론조사를 해보면 네. 지금 당심은 이준석이 잘못했던데 민심 여론 물론 여기에는 역선택도 있을 거예요. 네. 민주당 지지자들이라든지 네. 또는 중도에 있는 사람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안정적인 운영을 하려면은 50% 가까운 여론 지지를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그 성찰하는 자세가 필요하죠. 이준석 대표가 이렇게 하는 거를 누가 이거를 지금 잘했다고 하겠습니까? 예. 그러나 이제 그런 그 중요한 거는 민심에 있어서 누구든지 오버하는 사람은 정치권에서 도태되게 돼 있어요. 네. 그러니까는 설득력을 가지고 지금 국정 운영을 안정적으로 하기 위해서 어떤 그 민심을 더욱더 이렇게 끌어들일 만한 견인할 만한 그게 무언가에 대한 고민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거 하나 방법으로 제 생각인데 이준석도 치지만 윤핵관도 같이 멀리하는 치는 식으로 이준석과 윤핵관을 동시에 대통령이 말하자면 나에게는 윤핵관은 없다 선언을 하고 이준석 같은 유의 정치는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된다. 양쪽을 다 거리를 두는 것은 어떻습니까? 윤핵관도 내치는 방법. 지금 이게 그러니까 지금 네. 이봉규 박사님이 그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네. 얘기지만 대통령이 성공해야 돼요. 윤핵관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렇지.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지금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데서 이게 대통령이 전부 뭐 진두지휘했겠어요? 윤핵관들 사이에서 뭔 일이 있는 거겠죠. 그러니까요. 그러면 그거는 대통령의 성공을 바라는 사람들의 태도가 아니죠. 그렇죠. 어떤 면에서 보면은 2년 후에 총선 때문에 네. 응? 총선 때문에 지금 내부에서 아주 굉장히 강한 권력 투쟁이 일어나고 있는 건지도 몰라요. 근데 대통령은 어차피 임기 5년 단임이고 단임을 통해서 성공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윤핵관하고 거리를 둔다 그래서 거기서 대통령 지지가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이거는 어떤 조직이 아니에요. 민심을 봐야 되거든요. 그 조직이걸 윤핵관도 대대적인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요. 네, 지금 문제 단초를 같이 제공한 측면이 있어요. 그렇죠. 누가 조금 더 잘못했느냐, 조금 덜 잘못했느냐지 결국은 맞습니다. 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대통령이 성공하지 않으면은요. 예. 당장 무슨 뭐 우파 정당, 우파 지지자들의 문제가 아니고 이 나라가 흔들려요. 그렇죠. 반드시 성공해야 되는 대통령이에요. 그러려면은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취해야 되는지를 명백히 하면서 그럼. 중단 없는 쇄신을 해야 돼. 그래서 대통령실을 개편하라는 얘기도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어정쩡한 스탠스 취하다간 자꾸 이 빌미가 왜냐하면 윤핵관을 쳐야 이준석이도 저렇게 방방 뛸 명분이 사라져요. 그러니까 같이 다 쳐버려야 됩니다. 이준석만 치면 이제 이게 시끄러워집니다. 장외에서 계속 이준석을 따르는 그 한 줌의 무리들이 계속 난리칠 테니까 좋다. 윤핵관도 같이 정리다. 이렇게 해서 권성동도 원내대표에서 깔끔하게 물러나 주는 것이 뭐 친구인 대통령을 살리는 길이라고 보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아마 그것 때문에 네. 지금 뭐 대통령실에 대한 대대적 감찰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예. 이거에 대해서도 지금 기자들 사이에서 많은 얘기가 나와요. 참 그 얘기하기가 예민한 게 무슨 얘기를 하면은 사람들이 다 정치적인 그런 그 의도로 왜곡을 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네. 이거 이준석 정말 그 탄원서의 내용을 보면은 참 기가 막힌데 이거의 잘못은 누가 100% 있다라고 할 수 없는
양쪽에 잘못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그것까지도 곡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근데 저는 의중을 그런 충분히 압니다. 일방적이고 맹목적인 지지 가지고는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보장할 수 없어요. 우리가 겪어보지 않았습니까? 맞아요. 과거에. 예. 그렇기 때문에 비판할 거는 하면서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지에 대해서 이 지지하는 사람들도 중심을 잘 잡아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말씀하신 건 맞아요. 예. 그러니까 아마 대통령실에서도 그거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뭐 인사에 뭐 개입했거나 하는 사람들 예. 지금 정비한다는 거 아닙니까? 감찰해가지고.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뭐 아마 조금 전에 저희가 얘기한 그 윤핵관과의 뭐 잘못 거리두기에 나서는 건지도 모릅니다. 근데 아무런 명분 없이 거리두기 하면 뭐 하니까 명분 쌓기. 그리고요. 네. 이왕 얘기가 나와 윤핵관뿐만이 아니라 네. 대통령 주변의 친인척 문제에 대해서도 자꾸 나오는 거 안 좋아요. 그렇지. 네? 예. 특히 그 김건희 김건희 여사 여사. 관련해가지고 무슨 뭐 레노베이션이 어떻게 되는 둥 하면서 네. 물론 거기 보면은 지나친 그런 주장과 억측도 있어요. 네. 그렇지만은 결국은 대통령이 성공하기 위해서 네. 자꾸 이런 식의 논란이 나오는 게 좋지 않으니까 그렇죠. 특별감찰관 문제도 그렇고 제2부속실 문제도 그렇고 그것부터 빨리 정비하는 게 맞아요. 네. 항상 대통령이 보통 임기 말에 그 대통령을 공격하기 위해서 나오는 얘기가 친인척인데 그렇지. 임기 초부터 이런 얘기 나오는 거 다 불편하겠죠. 얘기 듣는 사람들은. 그렇지만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이 성공해야 되잖아요. 이 나라를 위해서, 미래를 그렇죠. 위해서. 예, 예. 안보도 그렇고 방향을 제대로 잡으려면. 그리고 할 게 얼마나 많아요? 그럼요. 지금 민주노총 보세요. 민주노총. 예. 이게 가라앉질 않고 있어요. 그 노동개혁도 해야 되고 교육개혁, 그다음에 연금개혁 해야 되는데 이 지지도 가지고는 손도 못 대요. 예. 그러니까 지지도를 올려야 되잖아요. 예. 그러려면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 친하다고 하는 사람들부터 대통령을 위해서 자기 몸가짐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생각해야 되는 거 그렇죠. 아니에요? 네. 이런 얘기가 왜 나쁜 얘기입니까? 나쁜 이런 얘기 소리 하면 또 막 뭐라 그러는 사람들도 아니. 많더라고요. 저는 이거 동의하는데 지금 네. 윤석열 대통령이 성공해야 우리 저 국민이 뭐 편안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성공하려면 윤핵관, 이준석 다 같이 내쳐야 되고 친인척 관리 지금부터 네. 잘해야 네.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지율 네네. 얘기했는데 지지율 올리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제 그 YS 지지율 그때 올라갈 때 보니까 무섭게 올라가는 게 하나의 척결하고 그랬잖아요. 그거의 일환일까요? 지금 김혜경 어저께 포토라인에 섰어요. 네네. 자 이제 줄줄이 쓸 것 같은데 이거 하나 또 의지가 강력해 보이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혜경 어저께 아니 출두하는 그것도 거. 네. 그 이재명의 부인이기 때문에 그러는 게 아니라 어떻게 법카를 써요? 법카를. 그것도 한두 번도 아니고 여기서 무지하게 썼는데. 이재명 네. 의원의 이 설명이 네. 아내가 공무원에게 사적 도움을 받은 점을 깊이 사과한다 그랬어요. 네. 그러면서 법인 카드를 쓰거나 부당 사용하라고 지시한 것도 아니고 용인한 것도 아니래요. 아니 그러면 그 배 씨라는 여자가 그러면 네. 그 카드를 쓰는데 이 김혜경 씨는 그러면은 그냥 자기는 그냥 돈도 안 쓰고 카드도 안 쓰고 돌아다니면 누군가가 써주는데 그게 배 씨 개인 카드로 썼다고 생각을 한다는 거를 대한민국 국민 중에 누가 믿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제가 보니까는요, 이재명 의원은 이런 식으로 지금 대한민국이 달라졌어요. 여당도 알아야 되고 야당도 알아야 되는데 네. 완전히 모든 게 투명하게 다 공개되는데 이런 변명이 통한다고 생각해요? 자기도 그 개딸, 그다음에 뭐 양아들 네. 그렇게 해서 정치하면은 거기 20-30% 위로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민주당 내에서도 그걸 걱정한다 그러는데 지금 이 설명과 해명을 들으면서 네. 야 정말 이재명 대표 체제가 등장하면은 민주당의 뭐 제가 민주당의 운명을 걱정하거나 관심 가질 위치는 아니겠지만 이게 보면은 야당도 제대로 서야 또 이 정치가 발전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이런 그 해명을 하는 걸 보고 제가 정말 정말 정당 정치가 참 큰 문제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게요. 아니 이런 정치는 지금까지 그동안의 한국 정치가 여러 가지 후진적이다 이런 비판 많이 받아왔는데 요즘에 그 이재명식 정치, 이준석식 정치 이거는 사상 처음인 것 같아. 이런 악질들은 처음인 것 같은데 자 그러면 이제 김혜경을 필두로 이제
강력한 의지가 있는 것 같아요. 윤석열 정부에서. 예. 그러면은 아니 이제 자꾸 윤석열 정부라고 하시지 마시고요. 예. 법을 지금 그러니까. 소위 잘못을 가려내는 법을 지키죠. 준사법기관인 검찰이 법치해야 하잖아요. 법치. 이거를 예. 이제 그 진실을 확인해가지고 정의를 예. 구현하는 것이지 예. 윤석열 정부라고 자꾸 얘기를 하면은 예, 예. 반대쪽에서는 이게 무슨 정치적인 탄압으로 도둑이라고 그렇지, 공개할 그렇지.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법에 따라 하면 예. 되는 거예요. 이걸 네. 정무적 판단으로 느슨하게 오히려 하면은 역풍을 맞을 수 있지 않습니까? 지지율이 아니 느슨하고 뭐 이런 걸 떠나서 법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법대로 예. 지금 의지가 있느냐 이거죠. 법대로 할 의지가 있어 보입니다. 저희는 어떻게 보십니까? 법대로 아니 그러니까 검찰에서 법대로 그 검찰이 네. 해야 되는 역할을 법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예. 법대로 하나씩 이재명, 네. 뭐 이준석 다 그냥 문재인까지도 갈 것 같은데요? 아니 뭐 저는 그렇게 뭐 누구 이름을 그렇게 호명하고 싶진 않. 예. 여보세요? 우리나라가 법치 국가잖아요. 네네. 예? 그러니까 네. 법에 따라서 하되 법은 모든 사람에게 평등하다라는 그 원칙. 예. 네? 네. 그렇죠. 아이고 굉장히 아주 레토릭이 아주 조심스럽게 잘 말씀하시는구나. 노련하십니다. 이게 정치적으로 네, 노련. 마치도 보복이 반복된다라는 식의 예. 그런 인식이 대중들한테 들어가는 것도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봐요. 네. 법은 모든 사람한테 평등해야 되고 네. 그다음에 심지어는 살아있는 권력이든 죽어가는 권력이든 평등하게 적용된다라는 인식을 줄 때 그 정부와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에 대한 신뢰도가 올라가는 겁니다. 그럼요. 법대로 다 처단해야죠. 네. 네네. 그래야 우리 억울한 국민들이 그래도 정부를 믿고 세금도 내고 따르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네. 검찰과 법무부에게 또 한 가지 하고 싶은 얘기는 네, 말씀하세요. 지금 대한민국의 상식과 공정이 바로 선다라는 거는 네. 이러한 그 소위 언필칭 범털이라고 하는 사람들 이 비리도 잡아야 되지만 네. 민생 사범에 있어서 선량한 서민들을 괴롭히는 온갖 범죄자들 있잖아요. 많아요. 예. 한동훈 법무장관이 말한 참 나쁜 인간들 예.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도 법치가 제대로 서고 예. 선량한 서민에 대해서 괴롭히거나 불법 행위를 하는 인간들은 가차없이 의법조처 된다는 것만 보여줘도 저는 지지도가 올라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예, 가차없이 다 나쁜 놈들 다 처단하기 바랍니다. 정호김 전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이고, 아주 뭐 야무지죠, 우리 정호김 의원. 법대로 나쁜 놈들 싹 처단하기 바랍니다. 한동훈 장관 화이팅, 윤석열 대통령 화이팅, 이상민 장관 화이팅. 국민만 믿고 그냥 싹 정리하세요. 정무적 판단 일절하지 마십시오. 법대로 나쁜 놈들 다 그냥 보내야 됩니다. 마치겠습니다.